상적, 상입, 상적, 상입. 여기서 상은 색수상 형식 할 때 상이 아니라 서로 상자죠. 서로 상자. 이 서로는 적하고 서로는 입한다는 말이죠. 상적, 상입이 서로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있는 거죠. 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수가 둘이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이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적 상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화음종, 즉 화음 세상의 법, 이치,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음경에 대한 또는 화음종에 대한 화음 세상에 대한 어떤 이 법성, 이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법성은 이제 우리가 법상이 대비되는 말이죠. 법상. 이 법성에 대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남이죠. 성은 드러난, 우리가 이 성품, 성질 할 때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드러남이 확정되고 고정된 거라고 착각된 게 법상이죠. 착각 없는 경험 상태가 법성이죠.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인가를 정리해 둔 게 바로 법성계라는 거죠. 법성계. 법성계는 화음경에 있는 게 아니라 화음경에 대한 이해를 의상대사가 이렇게 개송식으로 정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헌학적인 그런 데 대한 공부가 우부고사에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게 들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법성계, 여기에 법성이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정리한 개송이 법성계죠. 그게 법성계예요. 자, 법성은 기본적으로 법성을 이 화음 세상 또는 화음종, 화음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하는 법성이 법성을 이제 법성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 그 기본 골자, 어떻게 보면 가령 우리가 이 법을 연기법 하듯이 이 화음 세상에 대한 어떤 이치, 그 세상의 이치 법을 상적 상입이라고 그래요. 상적 상입. 자, 이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 또는 한문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글자가 가리키는 바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글자가 가리키는 바가 이해되지 않고서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자는 색수상 형식 할 때 상이 아니라 서로상이니까 이것과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계의 표현이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기의 이치죠. 자, 그때
이게 서로 상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는 적하고 입한다는 거예요. 적하고 입한다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말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성불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대성불전이 반야신경이면은,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이 적이 있죠. 그 외에도 적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죠. 참으로 뭐 적심시불이라든가 뭐예요. 하여튼 그런 이 적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이 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뜻도 몰라가지고서야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하고 입이라는 말도 참으로 많이 나오죠. 가령 대표적으로 12연기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중에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12연기라는 거죠. 연기, 12연기에 바로 6입 나오죠. 6입. 예, 그걸 입이라기도 하고 입처라고도 하는 이 입이죠. 자, 그래서 적과 입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2연계에서도 입이라고 할 때 이 입이라는 말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거와 이것은 딱 맞아 떨어져서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면 이꼴, 뭐 이런 거죠. 우리말로 이건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이 무슨 부호라고 그러지, 이걸? 응? 하여튼 같다라는 게 같다. 등호라고 그러나? 맞아. 등호라고 그러지. 등호. 같다라는 말, 같다라는 부호죠. 여기에. 영어로는 이걸 equal 그러지만은 이걸 우리는 가령 수학 시간에 아마 등호, 같다라고 하는 부호, 이렇게 쓰죠. 이걸 갖다가 또, 그냥 말로는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이다. 영어로는 이죠. 나는 I am a boy. 그 M이네. 이죠가 아니네. 하여튼 M 이거는 다 같은 말이잖아. 이죠. M. 이거는 다 같은 말이잖아.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엇이라 하면 나하고 그거하고는 같다라는 거잖아. 응? 내가 그것이니까 요 두 개는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함을 적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함을 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적, 무엇이라고 하면 요것과 요것은 같다는 말이죠. 그냥 같다는 말이 실감이 잘 안 난 것 같아서 가령 반야신경 뒤집어서도 얘기하지. 이것은 이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바꿔서 또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완전히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진 이걸 적이라 그래요. 자, 우리 이 경험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인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요게 보일 때는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적이라 그래요. 응? 왜 그래요? 자, 요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임이라고 하는 의식은 요것에 대한 거죠. 요것에 대한 거예요. 요것 외에 다른 게 있지 않죠. 요것에 대해서 요것이 형색, 모양과 색깔이 어떻다. 요게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의식은 요거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지 요것 외에 게 없죠. 그래서 요게 뭐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 경험, 보인다라고 하는 의식의 경험은 이것에 적해 있는 거예요. 적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적이라기보다는 가령 예를 들면 이 본다는 눈의 경험 상태에는 요게 보인다고 할 때는, 보임이라고 할 때는 오롯이 그거 보이면은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임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보인다는 의식은 온통 요것에 대한 거죠. 요것에 대한 거죠. 거기에 다른 게, 요것 외에 다른 게 없죠. 요것에 대한 의식이에요. 요것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님이, 눈과 이것은 서로, 요것과 요것은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이라 그래요. 이걸 적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경험은 들린다는 경험, 보인다는 경험, 느껴진다는 경험, 냄새 맡아낸다는 경험, 이 모든 경험은 다 적한 거예요. 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에 대한 의식은 냄새만의 의식이지 다른 게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가령 어떤 그때의 그 냄새가 느껴진다, 맡아진다는 경험은 그 어떻게 보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딱 그것만 이렇게 만나서 딱 촉해 있는, 촉한, 그것만 딱 만나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에 대해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눈과 요 보이는 대상의 요 만남이라고 하는 요게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 요런 거예요. 적이라 그런 거예요. 요걸 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그리고 이거와 이것은 똑같다.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냐?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의식이 일어나요. 근데 의식은 어느 것에 대한 거예요? 자, 요것에 대한 거와 요것에 대한 거예요. 의식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근과 경의 화합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근과 경의 화합으로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식에는 요거와 요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봐요. 어떻게 하면 의식은 요것과 여기의 조건과 여기의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결정돼요. 예를 들면 요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요것만이 결정돼요. 요 근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인다고 할 때 여기가 생명이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반영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빨간 거여도 정록 생명이면은 여기에 조건이 그러면은 의식은 녹색으로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반영된 게 아니라 요것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눈이 의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식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요게 들어가 있고 요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눈과 귀에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한 그런 상태의 인식이죠, 그냥. 적이라는 그 인식이죠, 그냥. 적의 현상이에요. 아까 앞에 적이라고 한 적의 그냥 현상이에요. 경험은 하나의 경험인데, 이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본 경험에 따라갖고 일어나는 생각, 이렇게 나누어진 설명되는 그런 겁니까? 입하고, 적은 이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 육군하고 육경에 대한, 고기에 대한 이제 그거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 나누어갖고, 지금 그 얘기입니까, 입이? 조금 그게, 이해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봐요. 맨날 가령, 이 물결 비유를 하죠. 물결 비유를 해요. 자, 물결은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있어요. 바람이 있으니 이 바람과 물결은 이렇게 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것이 적한 거죠. 그러니까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물결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는 바람이 들어와 있고 물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을 그냥 물결이라는 것을 하자면은 바람의 성품이 물에 들어온 거고, 또 어때요? 바람도 물을 만나면은 바람도 달라져요. 이렇게 바람하고 뭔가 이렇게 부닥치면은 바람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바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되돌아지든가 어떻게 되고, 또 바람의 내용에도 어떤 변화가 있죠. 습기가 높아진다든가 하면서 여기에도 요것의 영향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도 똑같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물에만 영향이 미쳐진 게 아니라 바람 또한 물의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그래서 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돼서 바람의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바람의 방향, 크기, 상태에 따라서 물의 상태도 물결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결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건 그냥 물이잖아. 물의 변화지. 물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물결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보면은 바람도 물을 만나면은 바람도 달라지죠. 즉, 물의 영향이 바람에 고스란히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물도 바람의 영향이 고스란하게 미쳐지게 되는데, 문제는 바람이 물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바람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바람과 물은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요게 적한 거예요. 딱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딱 두 개의 영향이 이렇게 딱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요게 그대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 그 가격은 없지만은 마치 그것이 온 것 같은, 그것을 입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입. 자, 적과 입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입은 동시 발생이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 눈과 뭔가 보임이라는 것도 우리는 요걸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은 이것도 여기서 요게 뭐라고 그래요? 눈에 의해서 이게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없고 요것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양자역학에 관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달라진다 그러죠. 자, 그게 바로 요 관찰자,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크게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 이것도 여기에 요 상태가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이름하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눈과 귀가 만나서 의식이 별도로 생긴 게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상적, 적하고 그게 연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바로 연기의 화음 쪽의 표현이 상적 상입이에요. 그러니까 상적 상입이라는 말은 연기의 이치를 화음식으로 표현한 게 상적 상입이에요. 그런데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잘 모르지만은 법성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하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간에 보면 제1의 진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나 상으로 되지 않는 그 현에 대해서 그걸 말로서 표현한 게 바로 화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념화되기가 좀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일미진중함 시방 같은 걸 일미진중 일미는 극미죠. 가장 적은 티끌 안에 온 시방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일체진중 전체의 먼지 진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진은 똑같으니까 진은 빼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음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고 가장 적음이 전체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역으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미라고 하는 것이 일체에 포함되고 일체라는 것이 극미에 포함된다. 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내용적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도 극미 아주 적은 거다. 아주 큰 전체다. 이게 내용적인 이야기가 있잖아. 이게 화음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화음은 화음 세상. 온갖 모양, 온갖 색깔, 온갖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온갖 이런 걸로 드러난 이게 화음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론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미진이라는 미진도 없고 일체 또는 시방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고 이런 거잖아.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벌써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 드러난 욕을 실체라는 착각에서 붙여진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걸 확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 있어요? 가령 이게 시방이다 또는 이거는 미진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이름일 뿐이지. 그러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착각에 붙여진 이름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니 중론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진, 극미도 사실이 아니고 시방이라고 하는 전체, 일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응? 적하고 그게 현의 상태네. 현. 그죠? 그래요. 그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아주 관념화되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현이 실제 같아서 상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상적인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전부 관념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유튜브 상에 그런 법사들이 이걸 보면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꽃과 꽃밭의 비유를 하는 경우에는 꽃들이 모여서 꽃밭이 되고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일미가 꽃밭이라는 전체가 되고 또 전체는 또 어떻게 보면 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꽃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관념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론식으로 하면 꽃도 없고 꽃밭도 없는 거지. 어떻게 꽃이 없이 어떻게 꽃밭이 있겠어. 그런데 꽃이라는 것이 어떻게 꽃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꽃이 없으니 꽃밭도 없고 그런데 꽃밭이 없으니 꽃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비유라는 것이 사실 엉터리 그냥 완전 생각놀이면 각자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참으로 엉터리들이 그냥 각자꾸만 생각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결국에 그 화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관념화된 대승불교, 선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딱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어요. 왜?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계에 보면 법성은 뭐예요?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니까 일미진, 하나의 아주 적은, 어떻게 보면 이때 미는 극미, 가장 적은 하나의 티끌과, 그러니까 이거는 시방은 다른 말로 하면 일체진이죠. 모든 티끌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법성이라는 거죠. 법성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체진중 여겨시. 그러니까 일체진중의 일체진중 함미진. 이렇게 되겠지. 함미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미진도 없고 일체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걸 듣고. 일적다 다적일은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이 말은 하나도 없고 여럿도 없다라는 이 말인데 어떻게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에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와 여럿은 확정시켜 놓고 하나는 하나로서 뭔가 있는 거야. 여럿은 여럿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해놓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각 노름이 되는 거지. 사실 이 말은 하나도 없고 여럿도 없다는 말이지. 하나라고 할 수 없고 여럿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지. 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일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무슨 법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법성에는 분별이 없고 구분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우주 만물 만상이 마치 이런 것 같다는데 여기서 분별이 있으면은 이거는 착각이고 마치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럿이지만은 하나고 하나지만은 여럿이라는 말은 여럿이다 하나다라는 것이 착각이다. 자, 법성에는 그러함이 없다. 법성은 구분도 없고 분별도 없어서 하나다 여럿이다 라고 미진이다 시방 일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거죠. 이게 법성을 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냥 왜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고 머리에 진하게 만들어. 예? 예. 자, 그런데 그런 말이, 그러면 일미진중 함시방, 이게 가령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말인가? 이게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연기의 화음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연기의 화음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론에서 상속이라는 말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속이라고 하는 요게 그렇게 표현되는 게 적이고 입이에요. 적이고 입이라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가 연기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현의 측면에서 보면은 적이고 입이에요. 제1위의 어떤 진재적인 측면에서는 적도 없고 입도 없지. 그렇잖아.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적이 있고 어떻게 입이 있겠어? 그러나 드러남으로 보면은 적이 있고 입이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화음은 현상이 아니라 현의 세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의 법현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 요게 법성이라는 거예요. 현이 그 내용대로 확정된 거는 착각이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계는 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되지 않는 그러함을 이야기를, 그런데 그러함이 마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성이 깜빡하면 법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일미 요 하나의 티끌 하나의 티끌 하나 이러면 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일체 또는 다 여럿 이러면 이게 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여럿이야? 어떻게 여럿이 하나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법성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은 일미와 시방이라는 것이 서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상입이지, 상입이에요. 상입이 있으려면 상적이 돼야 되는 거지. 상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우리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물결 비유를 합니다. 그 물결 비유를 하는 것은 그 물결을 사람도 똑같아요. 물결, 사람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도 물결 하나의 경험 상태가 똑같아요. 응? 자, 이 물결을 가지고, 물결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물결을 한번 봅시다. 물결은 그 호수의 물에 뭔가 만나서 촉돼서 일어나는, 즉 촉이라는 것은 항상 그 촉되는 서로 간에는 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적돼서 어떤, 그러면은 물에 대한 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물결이라는 거죠. 물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따로 있고 바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따로 있고 물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결이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응? 물은 가만히 있고 물결만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 그게 물결이라고, 물결이 현상으로 보이고 이런 물결, 그래 되면 그건 현상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현상으로 되기 전에 이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이 되기 전에 그러하니까 그것이 확정된 거다라는 착각이 상이잖아. 자, 어쨌든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 바닷물과 파도라도 괜찮아요. 바닷물은 가만히 있고 파도가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 응?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파도라는 것이 되는 거지. 바닷물에 파도가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 응? 예.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도 이 본다라는 의식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의 눈이라는 것이 바로 의식의 현상이라는 거야. 물결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그 물결은 어떻게 돼요? 자, 호수에 일어나는 바람 또는 돌멩이 떨어진 거, 나무잎 떨어진 거 또는 뭐 이 악어가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물결,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되어 있죠. 하나의 물결 속에. 그러니까 요게 제일 처음에 하나가 일어났다가 옆에서 일어나면 요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결의 모양이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또 다른 게 반영되면 봐요. 그 하나의 물결 속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반영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게 반영되죠. 그러면 그 물결 하나가 경험되면은 그 호수 전체의 일어난 일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봐요. 우리의 지금 보임이라는 이 경험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일미진과 시방 온 우주는 이 경험이, 이 적한다는 경험에 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요 일미중 하나의 경험에 온 우주가 다 반영된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응? 우리의 모든 연기적 현상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결 하나의 경험이 그 호수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반영된 하나의 물결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이게 태양빛만 온 게 아니라 오는 과정도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물결처럼 일어나는 이 과정에 이 태양에서까지 있던 모든 일들이 그 지금 우리가 경험되는 그 빛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향이 미쳐진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빛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흔적이 생긴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새로 있는 물결이 요 물결로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새 물결인 거예요. 매 순간이 새 물결인 거예요. 응?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사람이라는 것도 매 순간의 그러한 이 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고정된 여기에도 바로 그러한 경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표현이 화음적으로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런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연기의 이치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중무진연기라고 그러는데, 중중무진연기는 바로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중중무진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의 연기 속에 사실 중중무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 응? 그러니까 이 미진이라고 하는 요 경험, 우리가 보임이라고 하는 요 경험 하나에도 보임,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서로 그런 것이 전부 다 반영된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이고, 현이고, 이 나라고 하는 요것도 바로 그러한 것의 관계 속에서 요렇게 드러난 요거야. 자,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라는 것은 자, 그런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야. 상적 상입은. 그러나 그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경험, 뭐 이치와 똑같다는 거야. 모든 경험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와 이 몸뚱이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봐요. 그래서 같다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법상에서 나올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확정된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성에서는 확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음 세상이라는 것은 구분이 온 모든 것이 융합돼서 원만하다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법성 원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응? 자, 거기에는 개별적인 분별이 없다는 거죠. 분별이 없으니 같다 다르다, 하나다 여럿이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분별되지 않으면 전체 하나가 있잖아. 이제 이게 하나의 논리예요. 전체 하나가 아니, 봐, 전체라는 것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도대체 그걸 또 어떻게 하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한순간도 머무는 게 없는데 매 순간이 다른데 뭘 하나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한순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응? 뭘 하나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전체라는 것은 확정돼야 그러면 하나이지. 전체는 없어도 하나는 있어. 가령 이 만법 기일 일기하처라고 이야기할 때, 만법 기일할 때 그 전체가 하나. 이 대부분 하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체의 하나는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하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을, 경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경험 사실이 항상 한 게 없는데, 매 순간이 다른데 뭘 하나라고 그럴까요? 여럿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이 하나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론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성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법성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법상적으로도 해석하면은 현상적으로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가 여럿이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럿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확정된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고, 그래서 성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는 그 법성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상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 현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대처해도 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살아간다는 게. 살아가는 게 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지만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는 다
일단 착각하게 살아가잖아요. 착각이 아니고 깨어나도 이게 없는 건 현상적인 면은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법상의 세상으로 사는 거고, 이제 가령 어떤 이런 경험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법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적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대화대로 상이라고 하는 착각이 없는 그런 말이고 대화고, 상대방은 착각이 있는 상태고, 자, 그런 세상일 뿐이죠. 자,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자, 문제는 뭐예요? 착각이 없으면 그런 말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말이 가리키는 그 경험, 사실을 그런 거니까 착각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고, 상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괴롭고, 요게 다를 뿐인 거예요. 예. 자, 그런 이해가 있고 없으면 무슨 차이예요? 괴롭고 괴롭지 않은 차이고, 이제 이것은 그런 세상 살아가시 착각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뭐 현상이 될 수 있는 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이지 현상이 아니다. 상이 되면은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결 하나의 경험처럼 이 우리가 보인다라는 경험도 상적 상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경험이고, 들린다는 경험도 그러하고, 자, 온 우주의 서로 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삭막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라고 그럴까, 이 화음, 장음, 화음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막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굉장히 내용적인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게 화음적 법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적 상임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연기라고 표현하고, 요 중간적인 표현이 상속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적 상임은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법성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연기의 이치를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현상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현상과 여럿이라는 현상이 하나가 여럿이고 이럴 뿐이니까, 야, 이거는 확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는 것은 여럿과 하나는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수 없고 여럿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 분별되지 않는 온 우주 화음 법계, 요게 바로 법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성계예요. 자, 그 법성계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표현이고, 일체진중 여겨시 또는 일적다 다적이라는 표현이. 자, 실제로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다. 이걸 막 온갖 말로서 표현하려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은 상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 상태를 법성이라 그러는 거고, 그 중에서 법성은 그 중에서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그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성품, 그것만을 법성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진여자성이라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착각이 없는 그람을 진여자성이라 그런 거지, 그 중에서 가령 식 부분만 상이나 행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이런 것은 변하는 거고, 그 식이라고 하는 그것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여자성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 나오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외에 모든 말들이 다 같은 이치. 상적 상입. 즉, 연기의 이치를 밝혀서 결국에는 연기적 현인데, 연기현인데, 우주만물만상은 연기현인데,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게 상으로 착각되니까 상으로 이야기를 하되 상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모순을 말함으로써 상이라는 것이 상에 매임이 없도록 상으로 되지 않도록 이야기한 게 법성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적 상임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로서 연기의 화음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